스텝이 얼만큼 환자를 젠틀하게 대하느냐도 치과가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가 돼. 물론 이제 병원이 크면 뭐 크니까 잘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다 있거든. 예를 들어 내가 안과를 가더라도 그냥 동네 안과 가서 라식 수술 받는 거 아니잖아. 좀 큰 데 가서 의사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규모도 있는 데 찾아간단 말이야. 치과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면 좀 큰 데를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병원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의사가 그 잘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환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그 원장님이 뭐 진료를 잘 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스태프들이 진료를 환자들을 잘 응대해주고 또 상담도 잘해주고 또 와서 얼굴도 기억해주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치과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게 어쨌든 치료 계획이라든지 치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사의 손을 많이 타게 되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스케일링이라든지 또 임시치아 만드는 거, 본 뜨는 거 환자와의 그 접점들이 스텝들도 다 있단 말이야. 또 엑스레이 찍는 거, 상담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치과가 내가 이 치과를 가고 싶어 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중에서도 부드러운 손, 젠틀한 그런 어시스트, 그런 임시치아, 스케일링, 본 뜨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어시스트 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환자를 대할 때 안정적인 레스트가 좀 있어야지 손도 떨지 않고 잇몸도 누르지 않고 환자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 미스가 안 나거든. 특히 원래 큐렛도 위생사의 업무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큐렛을 이제 바쁜 병원에서는 마취해 놓고 가면 선생님들이 스케일러도 해고 큐렛도 다 하고 프로빙도 다 해놓고 이제 다 되고 나서 이제 검사 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우리는 스케일러 정도만 해도 돼. 왜냐면 한가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제 큐렛 같은 경우에 직접 하는 경우 레스트가 어설프면 푹 미끄러져서 잇몸 다 찢어놓고 또 코드 넣을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꾹꾹 집어넣는 경우들 있잖아. 잘 안 들어갈 때 그때 세게 넣는다고 푹 하다가 잘못해서 푹 찔러버리는 경우 또 세멘 제거할 때도 맞은 하방을 이렇게 긁어내는데 레스트가 없이 익스플로어나 시클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다 보면 잘못해서 놓쳐버리면 다른 데 상처를 낼 수 있단 말이야. 마취가 되어 있으면 환자도 모르지만 마취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장 내가 환자를 대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안정적인 레스트가 필요해. 레스트라는 건 뭐냐면 지지. 그래서 오른손으로 할 때 이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 세면 제거하는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 약지나 중지 같은 걸로 보통 인접치나 대합치에다가 레스트를 주고 나서 미스가 나더라도 미끄러지더라도 너무 깊이 찌르지 않도록 안정적인 레스트를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세멘 제거라든지 뭐 큐렛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이고 어시스트 할 때도 석션을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떠서 하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 어시스트 할 때도 약간의 레스트가 필요해. 석션 잡을 때 레스트 어디다 주지? 몸에다 줘야 돼.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네. 알지? 네. 근데 이거를 몸에 이렇게 붙이고 석션하려고 그러면 이 길이가 너무 짧잖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몸을 숙여야 되는데 몸을 숙이면 허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보통은 다리를 구부리면 또 되게 힘들어. 그래서 다리를 넓게 쓴 다음에 이렇게 되고 해야지 되게 편해. 그래야지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 팔꿈치가 몸에 어느 정도 좀 붙어 있어야지 앞쪽에 붙거나 이런 식으로 붙어야지
어깨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안 가. 허리 숙일 때도 그냥 계속 숙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내 몸 자체를 낮추는 게 좋아. 먼저 스케일링 할 때 팁인데, 당연히 마취 가글은 기본으로 해주고, 이것도 시간이 원래 뭐야, 리도 가글에게 설명을 보게 되면 3분 정도 하라고 되어 있어. 3분. 근데 3분 동안 이거 먹고 있으면 혼자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마취가 되려고 하면 1분 정도는 필요하거든. 바쁠 때는 뭐 30초의 각을 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마취가 되긴 하겠지만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사실 1분 정도 각을 하면 좋고, 그냥 주사 마취만 하는 경우에는 도포 마취를 거기를 발라놓고 1분 정도만 기다려도 충분히 마취가 돼. 그래서 찌를 때 좀 덜 아프거든. 그리고 다른 진료할 때도 잇몸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당연히 잇몸을 어느 정도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 눈에 보이는 치석만 제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잇몸을 안 건드릴 수 있지만, 사람이 그 잇몸 밑에 그 보이는 치석을 있는데 조금 더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당연히 거기 건드릴 수밖에 없고, 또 코드 넣을 때도 당연히 잇몸 건드는 거니까 아프면 아플 수 있는 부위는 도포 마취를 거기 해 놓으면 좀 편하고, 번 연결할 때는 이제 많이 눌리면 무조건 마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누워 있으면 덮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큼 긴장하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딱 누운 상태에서 이 사람의 주먹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는지 보여. 진짜 꽉 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몸살 나거든. 또 다리도 이렇게 편하게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힘을 딱 줘갖고 딱딱 이렇게 서 있는 거,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진료가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 특히 스케일링 할 때 잘 보면 편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주먹 꽉 쥐고 다리 쫙 펴고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랬을 때는 한번 잠깐 멈춰서 어디가 불편한지를 봐야 돼. 내가 당기고 있는 미러 헤드가 잇몸을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석션 팁이 너무 안쪽 이 혀 밑에를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입술이 당겨서 아픈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스케일러가 너무 내가 좀 세게,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게 하면 당연히 아프지. 각자마다 패어있는 서비컬이 있거나 하악 구치부의 안쪽, 이런 되게 예민한 부위거든. 당해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적이 아마 다 있을 거야. 환자들도 그런 게 다 있거든. 특히 잇몸이 내려가서 루트가 드러나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면 되게 시리거든. 그랬을 때 파워를 낮춘다든지. 근데 파워를 낮추면 아무리 세게 해도 잘 안 떨어지는 치석이 파워를 낮추면 떨어질까? 스케일링 할 때 내가 너무 당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누르는 것도 아니고, 스케일러 이 파워 때문에 단순히 시린 거라면 마취를 해달라고 하거나 환자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너무 힘드시면 마취하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근데 마취도 싫어. 참아볼게. 근데 계속 힘주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시크를 써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아플까봐 남기는 것보다는 큐렛이나 시클 같은 걸로 손으로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오히려 치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애매하게 있는 사람을 스케일링 하고 나서 다음날 더 피나고 붓는 경우들 본 적이 있을 거야. 어설프게 제거해버리면 플레어업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다 제거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안 된다. 이거 환자가 너무 힘들어해. 나도 힘들어. 시간도 없어. 환자한테 오히려 이거 오늘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다음번에 나눠서 하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마취 괜찮으시면 마취하고서 받으실래요? 나눠서 받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엔투어 있잖아. 요새 바빠가지고 안 쓰긴 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엔투어를 해놓고 해도 엔투어도 약간의 그 진통 효과가 있어. 그리고 몽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신을 내가 여기에만 팔 수가 없어. 지금 내 아픈 거에만 팔 수가 없어서 딴 데로 그 신경을 돌리는 효과도 있거든.
그래서 엔토 한번 가스 마시면서 진정법으로 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해도 돼. 그리고 전연차 선생님들이 스케일러를 못 맡기는 이유가 학교에서 배운 것 같긴 한데 팁으로 이걸 떼려고 하거든. 진동이 팁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위거든. 그걸로 치근이 아니고 그냥 치관에 아무데나 닿아도 되게 시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러 팁이 있으면 이 끝으로 떼는 게 아니고 끝에 3분의 1 워킹 엔드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 이 팁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대서 진동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이 끝으로 대면 무조건 실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잇몸 밑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는 치아에 가능하면 평행하게 들어가야 되고 치석 제거할 때도 얘가 치아에 평행하게 이렇게 닿아야지 예민함이 좀 줄어. 경사져서 세워서 들어가게 되면 진동이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이 되게 시리고 15도까지 약간 꺾여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15도 이상 세우면 그 예민함은 더 심해진다라고 그래. 그리고 치료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 스케일링이 보통 어떤 치료에 가장 전에 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스케일링만 하고 있으면 환자가 여기 계속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오늘 뭐 발치를 한다, 그 주의사항들 미리 설명하면 환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아플까봐 그 두려움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주의사항들 중에 스케일링 할 때는 또 블랙 치석이 너무 많은 사람들 제거하고 나면 블랙 트라이앵글 생기잖아. 또 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받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한 25% 정도 된대. 꽤 4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치과에서도 받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나름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많이 고수가 됐어. 스케일링 보험된 이후에는. 옛날에는 치주 치료 받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다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치료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어떤 데 받았을 때는 안 아프고 어떤 데 받았을 때는 뭐 도포마취도 하고 또 손으로도 하고 또 퍼미스 같은 걸로 착색도 제거해주고 이 순면 전치부의 그 까만 니코틴 커피 착색들도 다 제거해주니까 밝아진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기분 좋게 경험을 했는데 이 치과 왔더니 왜 여기는 그런 거 없네? 다시 전에 다니던 데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경험이 많다. 어르신들도 사실 치료 한번 딱 받아보면 치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원장님 손이 괜찮네. 여기 되게 빠르네. 여기 괜찮네. 안 아프네. 이런 걸 다 느끼거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선생님들한테 느낄 수 있는 거는 스케일링에서는 이제 도포마취 해준다. 그리고 착색도 제거해준다. 이런 것들이 좋겠지. 착색을 제거하기 제일 좋은 기구가 요새 나온 게 에어플로우 들어본 적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로우 스피드의 그린스톤, 그린 러버, 실리콘 또는 갈색 러버로 이렇게 거기에 그냥 돌려서 닦아주거든. 그러면은 거기는 한 번에 지나간 자리 되잖아. 그걸로 좀 했고 또는 퍼미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되게 화한 맛 나잖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퍼미스 가루가 없으면 치약 묻혀서 해도 돼. 되게 효과적이고 아니면 그 우리 인앤서 그걸로 해도 되고 인앤서가 진동이 있지만 뭐 나름 효과가 있고 하이스피드로 닦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맞는 기구들 스케일링 주의사항들이 있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래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 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처음 받아본 사람은 난리나. 치아 다 갈아냈다고. 이 사이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는 치석이 떨어진 거고 이거는 다시 메꿔지지는 않는다. 더 이상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시리더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스케일링의 주기는 얼마가 좋아요? 개인마다 다르지. 관리가 잘 되면 1년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그거는 상황 보고 하는데 보통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게 3개월이 지나야지 부분 치석 제거가 보험이 적용되지. 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텀으로 환자의 그 관리 상태에 따라 얘기해주면 되고, 임플란트가 많다 그랬을 때는 워터픽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 슈퍼플러스가 사실 제일 효과적인 것 같긴 한데 환자분들이 이 사용이 이게 한 손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워터픽으로 청소를 하고 하이마트에서 파는데 8만 얼마라고 했죠. 8,9천. 그래서 그 정도 비용 나올 수 있는 거 설명드리고, 이마트나 이런 데서도 팔아. 다 팔아. 홈플러스도 많이 팔 거야. 큰 데 가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거나 좀 같이 그런 걸 스케일링 하면서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또 환자랑 직접 진료를 하는 경우는 사진 촬영할 때 또는 엑스레이 촬영할 때지. 이 사진 찍는 거, 분해 촬영할 때 리트랙터 당기는데 리트랙터 막 에어 불고 되게 건조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게 당기면 여기 타다다다 찢어지는 거 알지? 그래서 입술과 뺨은 조금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 만들어주고 당기는 게 좋고, 당겨서 아플 수 있는 거 설명해 줘야 되고, 촬영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리트랙터가 잇몸 누르고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특히 미백할 때 이거 벌리는 거 뭐지? 이게 잇몸 되게 많이 눌리거든. 그래서 보통 코튼 같은 거 넣고 그 위에 대잖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 사진 찍을 때 요게 잇몸 누르는 경우들, 혼자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려워. 아, 그래 환자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렇지, 미안하잖아. 사진 찍을 때 가능하면 둘이서 하는 게 좋아. 이 사진 뭐가 잘못했을까? 에어 안 불었어. 응. 침 너무 많아. 엑스레이 찍을 때, 얼굴 내려오지 않아. 상하 붙이부 찍으려고 그러면 이 각도로 들어오잖아. 잘 보고 있으면 눈 막 이렇게 누르면서 찍고 있다. 그거 본 적 없니? 되게 많아. 나중에 한번 내가 찍다가도 본인들 찍다가 한번 기억해봐. 막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거야. 저번에도 보니까 누르고 있더만. 왜냐 무거우니까 대고 찍으려고. 레스트를 환자 얼굴에 얻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필름 안에 넣고 하는데 환자가 혀 힘이 너무 세.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혀 조금 당겨서 넣고 다물라고 그래. 입 벌리면 구강조가 들어 올리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야. 다물어야지 이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안 들어간다고 꾹 누르면 안 되겠지.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넣지 말고, 안 되면 파노라마 찍으면 돼. 특히 구역질 심한 사람들은 그냥 파노라마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그 엑스레이 찍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해.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 방사선 포비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파노 찍어지, CT 찍어지, 또 이거 찍는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잘 찍는 연습. 석션할 때는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길 원하거든, 사실은. 그만큼 손이 많아지면 더 빨리 더 잘 석션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뭐 잘라주건 당겨주건 뭐 넣어주건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도움이 돼. 그리고 연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진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랬을 때 멀뚱멀뚱 있지 말고 들어와서 해주면 좋다. 이 리트랙션이 뭔가 하는데 방해가 되는 리트랙션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 그래서 술자가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진료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센스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전에 했던 건데 이 중에서 어느 부위가 석션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지? 그치, C. 진한 분홍색이 석션이 들어갈 위치고, A는 아플 수 있는 부위야. 여기 되게 예민한 부위거든. 손가락으로 눌러도 아마 안 아플 거야. B, 여기는
저기는 구역질 유발하는 데지. D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연구개의 입구라든지 여기 혀 밑에 쪽 그리고 상악 순면의 잇몸 쪽은 좀 무시임을 해야 되는 부위지. 구역질이 나거나 아플 수 있는 부위다. 메탈 팁을 댈 때는 메탈 팁은 연주지게 되는 게 아니지. 경주. 경주지게 돼야 되는 거고 엔도 할 때 해야 되고 뼈 수술할 때 그 부위 빨아들일 때 하는 거고. 그리고 환자 입안에 미러를 넣는데 들어가는 순간 나 초보한테 걸렸다. 약간 고수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환자는 딱 그 순간 이게 얘가 초짜구나 느껴. 전원차들 스케일링 시켜보면 1년차, 2년차들 이제 벌벌 떤단 말이야. 근데 리트렉션 하려고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치아 다 긁고 가.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러로 계속 항상 잇몸 누르고 있어. 미러나 3웨이로 당길 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면 그냥 당기면서 오히려 시야 합번 안 되면서 더 입은 작아지게 돼 있어. 이거를 안으로 넣고 이렇게 당겨야지.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면 오히려 시야 확보에 도움이 안 돼. 안쪽을 당기는 느낌으로 잇몸이나 치아를 누르지 않게 당겨야 된다. 무리하게 당겨서는 안 되고 부드럽고 젠틀하게. 들어갈 때도 항상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치아를 안 건드리고 들어가려고 연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젠틀해져. 팍 당기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당기는 그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나 바셀린을 발라주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 후시드를 발라주면 도움이 되겠지. 별거 아니긴 하지만 환자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육과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개구기 넣을 때 해보세요. 치아에 바바바바박 하고 넣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고서 해야 돼.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크게 해보세요. 딱 하는 순간 바로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물 묻혀주고 바세린 묻혀준 다음에 벌리는 좋아. 웬만하면 물은 금방 마르기 때문에 바세린이 편한데 바셀린을 바르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 레진. 맞아, 레진 할 때. 미러가 입술을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미러에 바셀린이 묻는데 그 바셀린이 미러에 묻은 바셀린이 치아에 묻게 되고 그러면 접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물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물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환자가 코로스를 마시고 물을 꼴깍꼴깍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칵 하고 살에 걸려서 기침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환자한테 막 화내. 코로 숨 쉬세요. 입 다물지 마시고요. 좀 참아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힘드시죠? 잠시만요 하고 진료를 멈추고 스케일링 할 때 이렇게 세워서 기침하고 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힘들면 손들어서 하라고 하고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은 한 10초, 15초 하고 나서 빨아보세요 하고 숨 쉬는 거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진료를 해야 돼.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 스케일링 할 때 산소 포화도 달아보고 해본 적 있니? 없지. 몇 가지 떨어지냐면 91, 2까지 떨어져. 1분 참거든. 그 사람은 그냥 1분 동안 숨을 참은 거야. 물을 안 삼키려고. 그래서 한 20초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숨 쉬어보세요 하고 숨 다 쉬고 산소 포화도를 유지해 가면서 해줘야 돼. 내가 급하다고 1, 2분 동안 하고 나면 언젠가 한번 사리가 걸리게 돼. 코드를 넣을 때 원래 스캔도 마찬가지지. 우리 실리콘으로 폰 뜰 때 짜서 넣잖아. 근데 코드를 쭉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짜 넣으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 충분히 오랜 시간 코드를 넣어주면 코드 빼자마자 다치진 않는데 몇 분 이상 코드를 넣어놓으면 잇몸이 퇴축이 올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15분 이상 코드를 넣어놓고 놔두게 되면 치은 퇴축이 올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오래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물론 15분이 크리티컬한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30분 넣을 수도 있긴 한데 가능하면 너무 오래 놓지 말란 얘기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오래 걸리지 않고
코드를 바로 빼게 되면 빼자마자 바로 잇몸이 덮여버리는 경우 있지. 그랬을 때 원래 실리콘을 짤 때는 코드를 빼면서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넣으면 실리콘이 되게 잘 들어가. 블리딩이 나오기 직전에 바로 쭉 같이 코드 빼는 동시를 따라가면 되게 편하거든. 근데 이 스캔이 그게 될 수가 없어. 이게 단점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스캔으로 할 때는 한 사람이 원래는 코드를 이렇게 빨리 빼주고 에어를 하고 비켜주면 바로 스캔을 떠버리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해. 가능하면 프랩을 스프라로 뜨는 게 좋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마취하고 징지백터미를 좀 시행하자. 근데 요거 보험이 바뀌었지? 알고 있어? 옛날에는 고철을 위해서 징지백터미를 하더라도 치은 절제술 가라고 해서 이제 보험 청구를 했는데 이게 4월 1일부터인가? 작년 4월 1일부터인가? 올해 4월 1일부터인가? 하여튼 바뀌어가지고 고철을 위한 우식 치료를 위한 그게 이제 제외돼. 그래서 앞으로는 치은 증식, 치은 비대에 대해서 실시한 경우만 결제술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코드 넣을 때 아파하면 고민하지 말고 마취할 건지 물어보고 마취 오케이 해주면 마취하고 하자. 그리고 코드를 뭐 2개, 3개 넣어서까지 안 되는 경우에는 굳이 코드로 다 해결하지 말고 징지백터미를 하면 좋다. 세면 제거할 때도 우리 며칠 전에 클래스 2 인레이 세팅했는데 치실이 안 들어가더라고. 세면이 그 골드 인레이 하방에 남아가지고 치실이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제일 좋은 건 예방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지? 굽기 전에 한번 치실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혼자서 누르면서 치실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역시 그것도 역시 2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남았을 때는 제일 편한 방법은 슈퍼플러스를 먼저 시도해보는 거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제거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있는 스케일러로 제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클 전치부 시클 있지. 그게 제일 편해. 제일 날카롭고 제일 뾰족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제거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 슈퍼플러스 안 되면 스케일러 안 되면 시클. 근데 더 중요한 건 미리 네. 넣어주는 게 좋다. 아플 것 같으면 너무 써보일 경우에는 마취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엑스레이를 인전면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나와. 협설면은 엑스레이 안 나오고 인전면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로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 브릿지 세팅할 때 치실로 묶어주는데 그 치실 상당히 타이트하게 해서 묶어서 줘야 돼. 아니면 그때 세팅. 마진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뜬단 말이야. 그럼 높아지거든. 근데 그거 제거하려고 했는데 당일날 붙인 거 제거 안 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치실을 감을 때는 그 마진 부위에 감은 치실이 들어오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고, 이 인브레저가 너무 애매해서 치실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마진 사이에 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치실을 빼고서 하는 게 더 좋아. 그런 경우에 미리 세면 굽기 전에 슈퍼플러스 넣어서 다 밑에 닦아줄 필요가 있지. 지대치에 끼지 않도록 감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지.